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나라가 162만 원을 떼어간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162만 원, 이게 어떤 돈입니까?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슬기로운 노후를 책임지는 슬기로움 TV의 김 대표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는 어르신들의 통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통장 안에 들어있는 어르신들의 인생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어떻게 돈 모으셨습니까?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안일 돌보시면서 남들 좋은 옷 입을 때 나는 괜찮다 한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새벽 찬 공기 마시며 일터에 나가시고 푼돈 아끼려고 버스 2정거장 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겨우 모으신 돈입니다. 그 돈이 찍힌 통장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 앞가림은 하겠다. 혹시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이걸로 내야지. 손주 녀석들 올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이라도 넉넉히 줘야지. 그 통장은요,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자 든든한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르신, 만약에 말입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내 자존심 같은 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나라가 162만 원을 떼어간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162만 원, 이게 어떤 돈입니까? 요즘 물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과 하나에 4,000원, 5,000원 하는 세상입니다. 162만 원이면 우리 어르신들 몇 달치 식비입니다. 손주 녀석 얼굴 볼 때마다 5만 원씩 쥐어준다고 해도 무려 32번을 더 챙겨줄 수 있는 돈입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이가 시려서 병원에 갔을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병원비입니다. 이 162만 원이 어르신들의 식탁에서 반찬 몇 가지를 빼앗아가고 손주들의 웃음을 32번이나 앗아가고 내 몸 아플 때 쓸 병원비를 가져가 버린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 대표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내 돈을 왜 떼어가? 이것이 바로 2026년 1월 1일부터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 65세 이상이시고 은행에 5천만 원을 예치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나는 65세 넘었으니까 은행이자 세금 5천만 원까지는 안 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죠? 네, 그게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혜택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그 절세 통장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대폭 축소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이 기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나는 이미 늦었네, 나는 해당 없네 하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잠깐만요. 만약 162만 원을 아낄 마지막 기회를 놓치셨더라도 오히려 그보다 2배, 3배 더 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또 다른 황금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요, 어르신들의 노후에 단 10원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당장 은행 가서 뭐라고 외쳐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늦었다면 어떤 비밀 대안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까지 전부 쉽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은 여러분의 피 같은 돈, 최소 162만 원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아니, 김 대표는 누군데 저렇게 확실하게 내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면서 얘기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분들, 회장님들의 자산을 관리해 드리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르신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 사이에서 제가 봤던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웠던 한 어르신의 눈물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수십억을 아무렇지 않게 맡기는 회장님이 계셨고 다른 쪽 일반 창구에서는 한 어르신이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를 치고 계셨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나한테 이게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했잖아. 원금은 보장된다고 했잖아.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서 그 어르신의 서류를 봤습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정말 점잖고 반듯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퇴직금의 절반을 은행 직원이 권한 특별한 상품에 넣어두셨더군요. 그 직원은 어르신께 선생님, 이건 예금보다 이자를 2배로 주는 상품입니다. 거의 원금이 보장되니 걱정 마세요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그 친절한 직원의 미소를 믿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이 아니라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고위험 펀드였습니다. 그날 그 어르신은 퇴직금의 40%를 허공에 날리셨습니다. 은행은 뭐라고 했을까요? 어르신, 여기 작은 글씨로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셨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탐욕을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은행이라는 간판과 그 안에 친절한 직원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들은요, 굳이 제가 없어도 됩니다. 그분들 곁에는 이미 수많은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 어르신은요, 저 어르신처럼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을 몰라서 잃게 되는, 은행의 친절 뒤에 숨겨진 실적의 희생양이 되는 우리 보통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누가 지켜드려야 합니까? 그날 결심했습니다. 은행이 절대 고객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 오직 VVIP 고객들의 귀에만 속삭여주던 그 진짜 비밀들을 내가 직접 알리겠다. 최소한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일은 없게 만들겠다. 저는 그래서 은행을 그만두고 바로 이 슬기로움 TV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행원이 아니라 오직 슬기로움 TV 시청자분들의 편입니다. 제가 VVIP 고객님들께만 알려드렸던 그 비밀을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제 1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정보는 무조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 우리가 그동안 상식이라고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식이 지금 이 순간 어르신들의 돈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자, 세금 5천만 원까지는 안 낸다. 어르신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어르신들이 잘못 아신 게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상식이었고, 은행 창구에서도 어르신은 65세 넘으셨으니 이거 가입하세요라고 안내했습니다. 나라에서 평생 고생하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당연한 혜택이라고 우리 모두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상식이 2026년부터는 어르신들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어르신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어르신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어르신들께 일일이 편지를 보내주지도, 은행에서 전화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나이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속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나는 자식들이 용돈 좀 주고 집 한 채 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데 그럼 나는 이제 세금 다 내라는 거냐? 네, 어르신, 죄송하지만 맞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못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3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162만 원 세금 폭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믿었던 상식이 이제는 함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함정, 은행원이 알아서 다 챙겨줄 것이다. 그 친절한 직원을 믿는다. 어르신들, 이게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면 직원들이 얼마나 싹싹하게 잘합니까? 어머님, 아버님, 날도 더운데 커피 한잔 하세요. 손주분들 많이 컸겠어요. 안부도 물어봐주고 세상 참 친절합니다. 그런데요, 어르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친절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 직원들의 미소 뒤에는, 어르신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적이라는 무서운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앞에 모니터에는 오늘 팔아야 할 펀드 할당량, 이번 달 채워야 할 보험 건수가 큼지막하게 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어르신, 162만 원 아끼시려면 이 비과세 통장 만기를 5년으로 길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요, 그 직원에게는 아무런 실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서류 작업만 늘어날 뿐이죠. 하지만 어르신, 요즘 예금 금리 너무 낮죠. 이자도 세금 떼면 남는 게 없어요. 제가 특별한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자도 훨씬 높고 이것도 비과세예요. 라고 말하면서 펀드나 보험을 파는 것은 그 직원의 실적이 되고 성과급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날리신 그 교장 선생님 기억나시죠? 그분도 그 친절을 믿었습니다. 그 친절이 바로 어르신들의 돈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 은행 직원들이 악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문제는
은행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르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은행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진실입니다. 세 번째 함정, 비과세 혜택이 끝났으니 이제 세금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폭이라는 함정입니다. 아이고, 나는 기초연금도 못 받고 이제 다 틀렸네. 세금 낼 수밖에. 아닙니다. 정부가 왜 이 혜택을 줄였을까요? 세금이 부족해서요? 물론 그것도 이유겠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 통장 말고 이 새로운 통장으로 갈아타세요 라고 어르신들에게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건강한 어르신들이라면 정부가 이 통장으로 갈아타라고 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이 ISA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왜 비과세 통장보다 수십 배 더 강력한 황금 거위인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전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제가 실제 상담했던 두 어르신의 사례를 비교해 드릴게요. 물론 가명입니다. 얼마 전 상담 오신 박영숙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유산으로 받으신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해 두셨습니다. 은행 직원이 하라는 대로 5천만 원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이율이 조금 더 높다는 말에 일반 과세예금 통장에 3년 만기로 넣어두셨습니다. 자, 3년 뒤 만기가 되었습니다. 비과세 통장의 이자 525만 원은 세금 0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과세 통장의 이자 525만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금 15.4%, 무려 80만 9천 원을 고스란히 떼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 비과세 통장이 만기되면 이제 1억 원 전체에 대한 이자, 즉 162만 원의 세금을 매년 내셔야 할 판입니다. 반면 슬기로움 TV를 애청하셨던 이철민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1억 원이 쓰셨죠. 5천만 원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5년 만기로 묶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셨던 이 어르신은 나머지 5천만 원을 ISA 통장이라는 바구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 박영숙 어르신과 똑같은 3년 만기 예금을 담아두셨죠. 자, 3년 뒤 이철민 어르신이 낸 세금은 얼마일까요? 비과세 통장 이자 525만 원 세금 0원, ISA 통장 안에 예금 이자 525만 원 세금 0원. 네,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80만 9천 원을 냈지만 이철민 어르신은 0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철민 어르신은 서민형 ISA 대상자라 만약 이자가 400만 원까지 나왔어도 세금이 0원입니다. 어르신들, 똑같은 1억 원을 똑같은 은행에 똑같은 예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바구니에 담았느냐의 차이가 81만 원, 나아가 162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르신들은 박영숙 어르신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철민 어르신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르신들,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길까요? 왜 은행에서는 이 좋은 ISA 통장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비과세 만기를 길게 하라는 말을 안 해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도 결국 장사입니다. 어르신들께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ISA 통장은요, 은행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한번 가입하면 3년, 5년 동안 돈이 묶이고 세금 혜택은 정부가 주는 거지 은행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행은 어르신들 돈을 1년짜리 예금으로 짧게 굴려야 합니다. 그래야 1년 뒤 만기 때 어르신들이 은행에 다시 찾아오시죠. 그럼 그때 직원이 뭐라고 합니까? 어르신, 요즘 금리도 낮은데 이 돈으로 원금 보장되는 ELS 한번 해보시죠. 따님 명의로 달러 보험 하나 들어두시죠.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수수료 비싼 펀드나 보험 상품을 팔아야 은행원들 실적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의 162만 원 세금보다 은행원 자신의 이번 달 실적이 더 급한 겁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도에 대한 무관심과 은행원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입니다. 정부는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똑똑한 국민에게만 혜택을 몰아주겠다고 신호를 바꾸고 있습니다. 가만히 은행에 돈만 넣어두는 사람의 혜택은 뺐고 그 돈으로 주식이든 펀드든 하다못해 예금이라도 IS 바구니에 담아서 스스로 굴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은행도 정부도 어르신들 재산을 100%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서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딱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따라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건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필수 과제입니다. 1단계 내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거래하는 은행에 전화하세요. 아니면 자녀분께 은행 앱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내 비과세 종합 저축 한도 얼마 남았소? 2단계 한도가 남았다면 1원이라도 당장 가입하세요. 만약 어르신 5천만 원 한도 다 쓰셨네요 라고 하면 3단계로 가세요. 하지만 3천만 원 남으셨네요. 혹은 가입한 적 없으시네요 라는 답을 들으셨다면 잭팟입니다. 당장 은행에 달려가서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 만들러 왔소? 라고 외치세요. 단돈 10만 원, 아니 만 원이라도 올해 안에 이 통장을 개설해 두면 그 계좌 자체는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3단계에 이미 가입했다면 만기를 확인하고 최대한 길게 묶으세요. 이게 162만 원을 아끼는 핵심 비결입니다.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내 비과세 예금 만기가 언제요? 만약 어르신 내년 3월 만기네요. 1년짜리입니다 라고 한다면 당장 이거 만기 제일 긴 걸로 바꿔주시오. 3년, 5년짜리 없소? 라고 요구하세요. 올해 안에 5년 만기 상품으로 5천만 원을 묶어두면 설령 내년에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만기를 최대한 길게 2025년 12월 31일 전에 4단계 신협, 농협 통장도 확인하세요. 동네 농협, 신협, 수협 같은 상호금융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원래 예금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고 농특세 1.4%만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 세율이 5%, 9%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안에 장기 예금으로 묶어두시면 기존의 낮은 1.4% 세율 혜택을 만기까지 쭉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 나는 이미 5천만 원 한도 다 찼다. 나는 기초연금 못 받아서 내년부터는 어차피 끝이다. 5천만 원 말고 1억, 2억 여유 자금이 더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분들은 정부가 열어준 새로운 길로 가셔야 합니다. 1단계 ISA가 뭔지 딱 1분 만에 이해하세요. 인더비저월 세이빙즈 어카운트, 이름은 잊으세요. 그냥 정부가 만든 만능 절세 바구니라고 기억하세요. 이 바구니 안에 예금, 펀드, 주식, 채권 뭐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 안에 담아서 생긴 모든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줍니다. 2단계 ISA의 압도적인 혜택 3가지를 기억하세요. 이자, 세금이 0원입니다. 아까 이철민 어르신 사례 기억나시죠? ISA 바구니 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은 연 200만 원까지 세금이 전액 면제입니다. 15.4%를 한 푼도 안 냅니다. 만약 이자가 300만 원이 나왔다면 200만 원은 0원,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로 분리과세합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어펀드에서 300만 원 이익을 보고 B펀드에서 100만 원 손해를 봤다고 칩시다. 일반 은행 계좌에서는요, 은행은 손해본 건 나 몰라 하고 이익 본 300만 원에 대해 15.4% 세금을 다 떼갑니다. 하지만 ISA 바구니는요, 어르신 300만 원 벌고 100만 원 손해 보셨네요. 그럼 진짜 번 돈은 200만 원이시죠? 이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할게요. 그런데 아까 200만 원까지 세금이 얼마라고 했죠? 네, 0원입니다. 낼 세금이 없습니다. 3년 혹은 5년 만기가 되어서 돈을 찾을 때 나 이거 노후 연금으로 쓰겠다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르신 노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넘긴 금액의 10%를 추가 세액 공제해줍니다. ISA로 세금 아끼고 나중에 30만 원 보너스까지 또 받는 겁니다. 3단계, 그래서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은행 말고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트셔야 합니다. 김 대표, 나는 주식 무서워서 안 해. 괜찮습니다. 주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개형 ISA라는 바구니를 만들고 그 안에 예금만 담아두셔도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지금 당장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얘야, 엄마 아빠, 중개형 ISA라는 것 좀 만들어 다오라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어르신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과세 종합저축과 ISA는
내가 벌어들인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즉 방어형 절세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통장은요,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공격형 절세 통장입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1단계, 이건 누가 해야 하나요? 아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은퇴하셨더라도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너희 연말정산 때 돈 돌려받으려면 이거 해라 하고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2단계 혜택이 도대체 뭔가요? 이 통장에 돈을 넣으면요, 연말정산 때 나라에서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돈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이 연금저축과 IRP에 합쳐서 1년에 9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정부가 어르신 노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900만 원의 16.5%인 최대 148만 5천 원을 내년 초에 어르신 통장으로 현금 환급해 줍니다. 은행에 900만 원 저축했더니 이자와는 별개로 나라에서 148만 원을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이게 13.2% 환급 대상자라 해도 118만 8천 원입니다. 이런 상품이 또 있을까요? 3단계, 그럼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 연말정산 때 세금 떼이지 말고 연금저축이랑 IRP 통장 만들어서 연 900만 원 꽉 채워라. 슬기로움 TV에서 이거 안 하면 바보랬다. 어르신께서도 만약 소일거리로 소득이 발생하고 세금을 내신다면 당장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서 IRP 통장 만들러 왔다고 하십시오.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 원 더하기 ISA 계좌 연금저축 IRP 계좌, 이 절세 3종 세트만 챙기셔도 어르신들의 노후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든든해질 겁니다. 어르신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나요? 복잡하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2025년 12월 31일이 내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당장 은행 가서 한도 확인하고 만기를 최대한 길게 묶으세요. 둘째, 그 기회를 놓쳤거나 돈이 더 있다면 ISA라는 만능 절세 바구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 내가 아직 세금을 내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로 낸 세금까지 환급받으세요. 이건 현금을 돌려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정보는 아는 사람만 챙겨 먹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피 같은 돈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162만 원씩 빼앗기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슬기로움 TV의 슬기로운 어르신들은 162만 원을 아끼고 ISA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아끼고 연금저축으로 148만 원을 환급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지갑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좋은 정보를 나만 알지 마시고 주변 친구분들, 동창분들, 그리고 꼭 자녀분들에게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기거반, 너도 비과세 만기 확인했어? 우리 엄마 아빠 ISA 통장 만들어드렸어. 너 연금저축 900만 원 채웠니? 라고 지금 당장 카톡을 보내세요. 어르신들의 공유 버튼 한 번이 친구분과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도 당장 한도 확인하러 갑니다. 자녀에게 ISA 연금저축 알려주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모든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이상 어르신들의 슬기로운 노후를 응원하는 슬기로움 TV의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